김은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은경입니다. 지주 하면은요, 예전에는 토지나 땅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었는데 요즘은 단어는 좀 다릅니다만은 주로 주식을 갖고 있다는 지주라는 말이 더 많이 쓰입니다. 특히 대기업에서 계열사를 지배하기 위해서 적은 지분을 갖고 지주회사화하는 경우가 많죠. 덩치가 커지다 보면은 바람잘 날이 없기 마련이지만은 최근에는 이 금융지주 회사들이 아주 시끄럽습니다. 지주사에는 회장이 있고요. 또 은행의 행장도 따로 있다 보니까 네가 세냐, 내가 세냐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KB금융지주 내의 경영진의 내부는 좀 볼성 사나울 정도인데요. 이렇다 보니까 일부 지주사들은 다시 은행으로 돌아가자 이런 지배구조 개선안도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삼성그룹의 지주회사 설립 얘기 최근에 많이 들으셨죠? 이건희 회장과 달리 자녀 3명은 계열사 지분을 충분히 갖고 있지 않아서 지배력이 약화될 수 있다. 이런 얘기 때문에 나오는 건데 지주회사를 통해서 삼성의 후계 승계 작업이 이루어지는 건데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김윤경이 뽑은 오늘의 생생 키워드 지주입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뜨거운 경제 이슈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다각도로 짚어보는 금요기획, 그리고 주목할 만한 경제인을 만나보는 화제의 경제인물 포커스 시간이 마련이 되는데요. 오늘은 화제의 경제인물 포커스 첫 시간입니다. 게임 벤처 1세대고요. 스마트폰 게임 열풍을 불러온 장본인이고 또 지난해 게임 기업 CEO에서 게이민재단 이사장으로 자리를 옮겨서 또 한번 화제가 됐던 분입니다. 남궁훈 게이민재단 이사장을 모시는데요. 게임업계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죠. 게임 중독, 게임 규제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3385님이 보내주셨네요. 히어로빠, 카스라이트 모델이잖아요. 카스라이트 한 박스만 보내주세요. 뿌잉뿌잉. 자, 노래 띄워드립니다. 안 돼. 다 내 거야. 칼로리를 33% 내린 맛있는 맥주 카스라이트. 지금 휘슬을 켜보세요. 그리고 크게 숨을 쉬어보세요. 차갑게 불어오는 빠르고 힘센 바람이 당신을 알래스카의 자연으로 데려다줍니다. 이 시원한 느낌 그대로 LG 휘센. 네, 한 주의 마감 거래일이죠. 오늘 증시 어땠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PB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끝났어요? 네, 오늘도 엎치락뒤치락 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보합권에서 등락을 여러 차례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지심을 좀 발휘하면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상승폭이 크진 않았습니다만 연속 상승에 성공했다는 게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 계속해서 이 상승의 주요한 수급 주체, 그러니까 네. 소위 말해서 우리 시장 말로 주포 역할을 해주었던 외국인들이 오늘도 매수, 무려 9거래일 연속 매수, 그리고 2조 7천억이 넘는 매수를 해주면서 오늘 상승을 이끌었다는데 조금 의미가 있겠습니다. 오늘 거래소 종합주가지수는 전일 대비 0.08%, 1.58포인트가 상승하면서 2017.17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가 기준으로는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마치 미국 시장이 사상 최고치 경신한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만 실제로 너무나 소폭으로 네. 연중 최고치만을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썩 의미를 두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 거래소와 더불어서 코스닥 시장도 강세를 나타내면서 3거래일 연속 상승에 성공했습니다. 거래소가 좀 주춤하는 사이에 코스닥의 상승폭이 조금 더 크게 나타나는 양상 보여주었는데요. 전일 대비 2.95포인트, 0.54%가 상승하면서 549.70포인트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거래소에서는 오늘 비금속 광물과 섬유 의복 그리고 음식료 업종 등이 강세를 보였고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들이 강세 보였습니다. 반면에 전기가스와 온수창고, 철강 기계 업종 등은 약세를 보이는 그런 흐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전히 현재 시장을 한마디로 표현을 해보자면
외발 엔진으로 달리는 시장이다 이렇게 표현할 불안하네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외발이라도 잘 달리고 또 날아갈 수 있는 거죠. 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계속 지속되고 그리고 또 외국인들의 매수의 특징이 현물만 살 뿐 아니라 선물과 계속 같이 사고 있다라는 점도 시장 좀 특징적인 부분인데요. 만약에 외발 엔진 중에서도 한쪽 부분인 선물이나 현물 쪽의 한쪽, 즉 그러니까 선물의 순매수세도 멈추게 된다면 이 외발 엔진이 좀 약해지는 신호가 나타났구나 이렇게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 외국인들의 순매수 행진에 힘입어서 연중 고점은 계속 갱신을 하고 있는데요. 아쉽게도 역시나 2,000포인트 이상에서는 펀드, 주식형 펀드의 환매는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투신권 쪽으로는 1,300억이 넘는 매도가 쏟아지면서 시장의 상승을 조금 막는 그런 역할을 해주었는데요. 네. 다음 주까지도 이런 모습을 좀 보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우주선이 처음에 하늘을 날아갈 때 대기권을 벗어나기까지는 엄청난 에너지와 추진 동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가 대기권을 막 벗어나면 사실은 큰 추진력 없이도 잘 날아가게 되죠. 그 대기권으로 생각되는 포인트가 2,050포인트 정도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까지 엔진이 잘 작동을 해줘야 고점을 돌파하면서 본격적인 랠리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것 같고요. 만약 2050대까지 추진력이 좀 약해진다면 언제든지 시장이 오늘 장중에 보여줬던 것처럼 되돌림할 수 있는 그런 양상이다. 이렇게 현재 시장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표현을 바꿔주시니까 새로운데 사실 이게 가두리 장세랑 같은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네네. 네, 그물이 딱 신선합니다. 2050에 쳐져 있는 가두리다. 이렇게 그러게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목 중에서나 업종 중에서 오늘 네. 이렇게 지수는 올라도 종목이 안 좋은 날도 있잖아요. 네, 오늘은 그렇습니다. 어땠어요? 네, 사실 이번 주 제일 재밌었던 게 이제 삼성그룹과 삼성전자와 관련된 그런 흐름들이었는데요. 외국인들은 여전히 전기전자 업종으로 매수를 많이 해줬습니다만 금일은 전기전자 업종의 매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많이 빠지다가 강보합세로 끝내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사실은 삼성그룹 관련주들만 그리고 삼성그룹 지배구조 관련주들만 올라갈 때는 이게 진짜 외국인이냐 검은 머리 외국인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도 시장에 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알겠습니다. 이제 주 중반 이후에 삼성그룹 관련주들이 좀 주춤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가 들어오는 걸로 봐서는 현재 수급은 역시나 빠르게 좀 들어오는 수급인 것을 감안해 볼 때 유럽계 수급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한금융투자 곽상준 PB팀장이었습니다. 네, 오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국민은행 전산 시스템이요. 네. 이게 사람들은 그냥 전산 시스템에 문제가 있나, 그럼 내가 계좌 제대로 돼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고요. 네. 지금 국민은행 전산 시스템 교체를 놓고 지주사하고 은행이 아주 이 초유의 갈등을 빚는 그런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발단은요. 국민은행이 이제 전산망을 지금과 이제 다른 시스템으로, 그러니까 IBM 시스템에서 유닉스인가 하는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그렇다고 들었어요. 교체를 하는 데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 교체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사회는 교체 안건을 의결을 했고요. 근데 문제는 이 새로운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국민은행 행장이 지적을 했고, 국민은행 감사도 감사 결과 그런 것 같다라는 문제 제기를 했고 보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근데 이사회가 행장과 감사가 요구한 그런 부분들, 지적한 문제들을 이제 배제한 채 교체 안건을 그냥 의결을 해버린 거죠. 강행을 한 겁니다. 그게 이제 지주사 회장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세력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은행 거죠. 쪽에서 이제 보기에 이 이사회가 사실상 지주사의 의견을 받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건 결국 보기에 따라서는, 모양새에 따라서는 국민은행 행장감사와 사회이사들의 대립처럼 보이지만 결국 거슬러 올라가면은 국민은행하고 KB금융 지주
이 두 양측 간의 갈등처럼 비춰지고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네. 어느 것이 본질인지는 뭐 정확한 내막은 봐야 알겠습니다만. 근데 이건 뭐 내부적인 갈등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국민은행 측은 이사회 결정에 반대를 해가지고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냈고요. 금융감독원에도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고를 하고 네. 금융감독원이 특별검사까지 지금 나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주사하고 은행하고의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은 뭐 늘 있을 수 있습니다. 늘 있어 왔죠, 또. 네, 늘 예. 있어 왔고요. 그런데 이렇게 이사회가 이 은행 쪽의 입장과 반해서 강행을 네. 하고 또 은행 집행부는 그거에 반대해서 소송을 내고 이건 정말로 보기 드문 상황인데요. 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제 긴급 이사회를 열어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이제 봉합을 시도를 했는데 오늘 결론은 나지 않았고요. 다음 주에 아마 다시 이 감사위원회, 이사회를 열어가지고 이 문제를 논의한다고 하는데, 글쎄요. 모양상으로 보면 은행이든 지주든 둘 중에 한 곳은 다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사태가 어디까지 지금 번질지 굉장히 지금 예민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뭐 집안 싸움 하다가 외부에 들킨 꼴이 되기도 했고요. 네. 오늘 한 조간에는 제목을 굉장히 잘 달았던데 지주사 이럴 거면 왜 만들었나. 네. 예, 이렇게 달았더라고요. 그래서 지주사와 은행 간의 갈등은 이 지주사 전체의 지배 구조를 개선하는 걸로 이어지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정수기 쓰시죠? 네, 습니다. 네, 소비자 민원이 매년 늘어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 한국소비자원이 이 최근 2년 동안에 접수된 이제 정수기 피해 건수를 보니까 2012년에 6,200건이었는데요. 작년에 7,500건으로 늘어났고 네. 올 1분기에만 벌써 한 2,000건, 작년보다 17% 이상 늘어난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정수기와 관련된 불만 내용을 보면은 과다한 위약금, 구두계약 불이행 이런 계약 관련 피해가 가장 많았고요. 네. 그다음에 정수기 관리가 부실한 문제, 제품 하자 뭐 이런 문제인데 사실 그 수돗물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불신, 특히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오래돼서. 그렇죠. 예. 이 배수관이라든가 네. 또 이 물 탱크 같은 게 깨끗지 않다 이런 우려 때문에 사실은 대부분 물을 사 먹고 있죠. 내지는 네. 정수기를 갖다 쓰거나. 근데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불만도 많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소비자원 같은 경우는 정수기를 소비자가 직접 평가를 하는 이 소비자 톡톡이라는 품목을 정해가지고 네. 앞으로 1년 동안 스마트 컨슈머 홈페이지에서 소비자가 직접 평가하도록 대상 제품은 9개 업체 16종이고요. 사전 정보 제공이라든가 물품질, 안전성 이런 것들을 소비자들이 직접 체크하도록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스마트 컨슈머 홈페이지에는 누구나 들어가서 네. 평가를 할 수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아, 저도 들어가서 해야 되겠습니다. 네. 공기업 부채 감축하겠다. 이게 올 초를 정말 뜨겁게 달궜던 이슈였는데 네. 지금 중간 성적이 어떤가요? 지금 우선 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이제 특히 관련 공기업들이 많았습니다. 네. 이 과도한 부채 경영 문제로 에너지 분야 공기업들 11곳이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 산업통상자원부가 그동안에 강하게 아마 드라이브를 걸었던 모양입니다. 어쨌든 지금 77% 목표 달성을 했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는데요. 네.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이렇게 에너지 공기업 11곳의 부처를 올 8월까지 4조 6천억 감축하겠다는 목표였는데 네. 일단 지금까지 3조 4천억을 줄였으니까 목표 달성률이 76%, 77%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에너지 기업들이 특히 부채가 많은 거는요. 이제 해외 어떤 유전 개발이라든가 하다 보면 처음엔 계속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성과가 나온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근데 그런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는데다가 특히 지난 정부의 자원 해결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다소는 좀 무모하게, 네. 과도하게 해외 자원 투자를 했다는 그런 지적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근데 이런 뭐 부채 외에 과도한 복지도 좀 축소했다고 그래요. 무역보험공사 같은 경우는 직원 자녀 대학 입학 축하금이라는 걸 폐지했다고 그러는데 등록금도 아니고 축하금이요? 예. 이게 왜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축하는 해줄 일이라는 건 알겠는데 네. 축하한다고 등록금 이런 거 왜 돈까지 줘야 되는 건지. 과도한 복지가 아닌가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드네요. 예. 또 가스기술공사에서는 비위 행위자나
이런 사람들 명예퇴직을 제한. 비행위자는 나가야지 어떻게 명예퇴직을 그동안은 해왔다는 얘기인데. 그렇네요. 이런 것들이 이런 비정상을 정상화로 하는 예. 게 바로 공기업 개혁의 핵심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부채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그리고 이 공기업 복지를 무모하게 줄이자는 건 아니고요. 하지만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복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이제 더워지니까 네. 전력에 대한 걱정이 이제 스멀스멀 올라오더라고요, 저도. 네. 근데 이게 괜찮다 해서 그 온도도 좀 공공기관에 네. 낮춘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원전은 어떻게 될까 이게 또 궁금해요. 우리가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네. 놀란다는 얘기도 하듯이 원전에 대해서 워낙 그동안 많이 솔직히 말해서 좀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장 믿을만하다고 그러는데 가장 못 믿을 곳이 바로 원전이었는데 그래서 올여름에 정부가 성수기 앞두고 이 원전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하계 전력 성수기 대비 이제 특별 점검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정기적으로 하는 그런 거 외에 이번에 좀 특별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몇 원전 같은 경우는 이제 주변 고장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발견돼서 교체 작업을 했는데 원전이 보통 새로 짓는 원전은 그 발전 용량이 100만 킬로와트입니다. 굉장히 네. 큰 규모죠. 이거 하나 만약에 멈춰서게 되면요. 한여름철에 하나 멈춰서게 되면 정말로 심각한 그런 타격이 오게 되는데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진짜 우리가 찜통 네. 더위를 그대로 감내하면서까지 살았는데 글쎄 올해 지금 수급 상황으로는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올해는 작년 같은 전력 대란, 블랙아웃 우려 이런 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어쨌든 언제든 안심할 수 없는 것이 또 이 발전 문제이기 네. 때문에 철저한 점검을 해야 되고 참고로 우리나라 전체 발전량 중에 원전이 차지하는 비율이 27%입니다. 꽤 큰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전기요금 오른 것도 전력 수급을 조금 안정시킨 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그런 얼핏 측면도 들어요.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가격을 높여서 수요를 억제하는 네.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이 어느 정도 좀 성공적으로 됐으면은 원전도 이제 잘 돌아가고 이래주면은 여름 좀 시원하게 지내지 않을까 네.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이었습니다. 같은 차라도 타는 사람이 다르면 자동차 보험도 달라야 하는 거 아닌가? 악사가 시작합니다. 운전자 라이프에 최적화된 악사 맞춤 자동차 보험. 꼭 필요한 보장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악사 홈페이지에서 5분 안에 확인하세요.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지구의 미래는 슈퍼히어로가 지키고 가족의 행복은 쉐보레가 지켜줄게요. 쉐보레 러브 패밀리 페스티벌 스파클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올란도 최대 3년 1.9% 할부, 차종에 따라 최대 100만 원 할인. 5월에도 쉐보레만 믿으세요. 홈페이지 참조 5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말씀드리는 순간 대한항공 선수 로페스로 단독 찬스를 맞습니다. 네, 바로 슈터나요 슛! 골이에요! 브라질까지 환상적인 슛이네요. 대한항공 상파울로 주 5회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생생경제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2부에서는요. 경제 트렌드를 살펴볼 수 있는 경제 신간이 준비되어 있고요. 또 경제 영화관이 있습니다. 칸 영화제 출품이 된 감독의 영화죠. 액션 영화 표적에 담긴 심오한 경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YTN Hops English Debating Championship. YTN이 주최하고 YTN 라디오가 후원하는 2014 청소년 영어 토론 대회가 오는 7월과 8월 개최됩니다. YTN과 함께하는 꿈과 열정의 무대.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올여름 역사와 전통이 있는 영국 최고의 교육도시 옥스퍼드에서 품격이 다른 영어 캠프를 만나보세요. YTN 라디오와 ABC가 주최하는 영국 주니어 영어 캠프는 자녀들의 영어 실력을 한 단계 끌어올려드립니다. 캠프가 끝난 뒤에는 프랑스와 스위스, 이탈리아의 문화 유적지를 돌아보는 현장 학습의 기회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에서 체험하는 주니어 영어 캠프. YTN 웹사이트나 서울 전화 723-0550, 723-055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년차 경제 전문 기자 김인경 기자가 전하는 알기 쉬운 경제 이야기. 김인경의
생생경제. 알쏭달쏭 경제상식 퀴즈. 안녕하세요. 경향신문 조미덕 기자입니다. 경제상식을 재미있는 퀴즈로 풀어보는 코너 경제상식 퀴즈인데요. 퀴즈 정답을 아시는 분은 문자메시지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우물정의 0945번으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뮤지컬 덕혜옹주 티켓과 화제 경제신간 원스윙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퀴즈인데요. 좋은 금융상품이 나와서 추천드린다는 영업전화를 많이 받아보셨을 텐데요. 원하지 않는 전화를 받았는데 매정하게 끊지도 못하고 난감한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금융당국이 오늘 9월부터 이 서비스를 금융권 전체에 시행한다고 합니다. 해당 금융사의 수신 거부 의사를 밝힌 고객에게는 영업전화를 못하게 한다는 건데요. 영어로 전화를 걸지 말라는 뜻의 이 서비스는 무엇일까요? 1번 두나콜 서비스, 2번 모닝콜 서비스, 3번 콜렉트콜 서비스. 퀴즈 정답을 아시는 분은 문자메시지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세요. 뮤지컬 덕혜옹주 티켓 그리고 도서 원스윙을 추첨을 통해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은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합니다. 경제 퀴즈 보내드렸는데요. 이렇게 1, 2, 3번 이렇게 똑같이 알려주면은 어렵잖아요.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 조금 더 생각을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 말라라는 영어를 생각하시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께 경제신간 그리고 뮤지컬 덕혜옹주 티켓을 보내드립니다.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녀 덕혜옹주의 이야기가 속도감 있게 펼쳐진다고 하는데 27일 화요일 저녁 공연입니다. 정답을 많이 보내주십시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YTN 라디오 앱 예스가 있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트위터는 YTN_이코노미고요.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는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 탄산음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이슬 맛보리 맥콜. 우리 집 통신 대표번호 101. TVG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가 할때 CCTV만 가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3385님이 보내주셨네요. 히어로빠, 카스라이트 모델이잖아요. 카스라이트 한 박스만 보내주세요. 뿌잉뿌잉. 자, 노래 띄워드립니다. 안 돼. 다 내 거야. 칼로리를 33% 내린 맛있는 맥주. 카스라이트. 미세먼지 많은 날엔 깨끗하게 쿠쿠 청정. 비 오는 날엔 산뜻하게 쿠쿠 제습. 공기청정기와 제습기가 만나 1년 내내 쿠쿠 하이브리드 365. 생생경제가 뽑은 이 한 권의 책. 화제의 경제신간. 금요일이 기다려집니다. 따끈따끈한 경제신간을 소개해주는 코너가 있는데요. 홍순철 북칼럼니스트 오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예, 오늘 책은요. One Thing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예. 예. 게리 켈러라는 분이 책을 썼는데요.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정말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할 일도 많고 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개인들에게 주어지는 일의 양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또 그와 반면 수많은 스마트 기기의 탄생으로 우리가 네. 한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의 양도
또 많이 늘어났어요. 전 싫어요. 그래서. 그렇죠. 예. 일을 더 해야 되거든요. 회사에서 일해야 되고 네. 또 집에 가서 또 스마트 기기를 가지고 또 일을 해야 되고 네. 정말 해야 되는 일의 양도 늘어났고 또 해야 되는 범위, 스펙트럼도 다양해졌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에 맞는 인재상으로 멀티플레이어 네. 라는 게 요구가 되고 이거 있죠. 못하면 사실상 업무를 할 수가 없을 정도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예. 우리가 다 멀티플레이어라는 용어를 참 자주 쓰고 있지만 네. 이 용어를 누가 가장 우리나라에 대중화시켰을까 떠올려 보면 누군가요? 히딩크 감독이었었어요. 아, 예. 예, 우리가 축구에서 네. 여러 포지션을 소화하면서 뛰어난 공간 창출 능력을 보이는 선수를 멀티플레이어다라고 예. 불렀고 한참 우리나라 감독할 때 박지성이야말로 이런 선수다. 네. 이런 이야기 은퇴한? 했었는데요. 네. 그때부터 우리가 멀티플레이어란 용어를 쓰기 시작했는데 지금 우리는 이제는 모두 당연히 다 멀티플레이어가 되어야만 하는 네. 그런 세상에 살고 있고요. 또 그런 주장들에 대해서 감히 반기를 들거나 어떤 거부를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려면은 뭐 시골 깊숙이 가든가 그렇죠. 히피가 되든가 맞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나요? 괴짜가 되든가 예. 그래야 되는데 이런 생각에 대해서 이런 고정관념에 대해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원싱이란 책이 반기를 들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모든 일이 다 중요하다. 네. 멀티태스킹은 능력이다. 균형 잡힌 삶이 아름답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네. 헛소리 집어치워라. 진짜요? 이렇게 과감하게 이야기하면서 예. 세계적인 경영사상가이면서 베스트셀러 작가인 게리 켈러는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이 진정한 성공의 비결이다. 네. 라고 책을 통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본인은 그러고 계신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네. 예. 근데 어떻게 저만 해도 제게 주어진 역할이 너무 많거든요. 그렇죠. 지금 방송국으로 오면서도 한 역할이 한 서너 가지 된 것 같은데. 네. 근데 어떻게 한 가지에 집중해요? 사실 그 일들이 근데 서로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일들은 아니잖아요. 뭔가 연결이 연관성이 되어 있는 있긴 일들이죠. 하죠. 예.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한 차이점인 것 같은데요. 우리 속담에도 보면 두 마리 토끼를 쫓다가 둘 다 놓친다. 이런 예. 말이 있어요. 네. 근데 지나친 욕심과 분주함 때문에 일을 그르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네. 한 가지에 깊게 집중함으로써 엄청난 성공을 거둔 사례들도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네. 애플에게 있어서는 아이폰이라는 게 있었고요. 네. 인텔에게 있어서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라는 게 있었습니다. 코카콜라는 네. 여러 가지 다른 음료 사업에 손을 대긴 했지만 어쨌든 그들만의 콜라 레시피가 있었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계속해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건데요. 네. 그래서 이 책은 여러 가지에 분주하게 매달리려고 하지 말고 한 가지, 단 하나의 가치, 단 한 명의 사람, 단 하나의 아이디어를 찾아서 그것에 먼저 집중하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약간 좀 거부감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일단 책 속에 어떤 이야기가 담겼는지 한번 낭독을 들어보고 나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돼 있다. 그것을 너무 넓게 펼치려 애쓰다 보면 노력은 종이장처럼 얇아지게 된다. 사람들은 일의 양에 따라 성과가 점점 더 쌓이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하려면 더하기가 아닌 빼기가 필요하다. 더 큰 효과를 얻고 싶다면 일의 가짓수를 줄여야 한다. 한 번에 너무 많은 일을 하려다 보면 설사 그렇게 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해도 아무것도 줄이지 않은 채 일을 자꾸 더하기만 하다가 결국에는 부정적인 결과를 맞게 된다. 파고드는 것은 남다른 성과를 내기 위한 간단한 방법이다. 게다가 효과도 좋다. 언제든 어디에서든 어떤 경우에서든 통한다. 왜일까? 단 하나의 목적의식, 궁극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곳까지 도달한다는 단 하나의 목표만을 갖게 하기 때문이다. 들어보니까 조금 이해는 돼요. 공감이 조금 되시죠? 예, 결과적으로는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라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분산되게 하지 말고 목표를 향해서 하나로 좀 수렴을 해가라. 뭐 이런 얘기겠죠. 그렇죠. 이 예. 책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키워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단순화라는 네. 거고요. 뭐 이걸 이제 초점화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는 도미노 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책은 복잡한 세상을 이기는 단순한
자신감의 힘이란 부제가 달려 있는데요. 우리 주위를 이렇게 둘러보면 좀 조용하게 사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을 해도 좀 잘 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요. 그렇죠. 네. 참 부럽죠, 그런 분들이. 많이 부럽죠.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되게 일도 크게 벌리고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이 하고 있고 네. 분주하게 살고 있는데 가만 보면 제대로 잘 풀리는 일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제가 찔리죠? 아이,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운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걸 치부해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 책의 저자는 꼭 해야 할 일에 파고들고 있느냐 아니면 필요 없는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느냐 그 차이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걸 너무 넓게 펼치려다 보면 어느 곳에도 집중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죠. 초점화 단순화라는 게 바로 이건데요. 네. 일을 할수록 성과가 나오기는커녕 스트레스도 높아지고 업무 시간도 길어지고 수면 시간도 줄어들고 건강도 엉망이 돼가고 삶의 전반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왜 이렇게 바쁘게 살고 있지? 근데 일을 하고 나면 왠지 좀 허탈함이 드는 분들. 예. 전데요. 사실 우리 현대인들의 삶들이 어떻게 보면 그러한 어떤 예. 굴레 속에 들어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저자는 성공하기 위해서 먼저 뭘 더할 것인가 이게 아니라 뭘 뺄 것인가를 것인가. 고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앗아가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가만히 살펴야 되고요. 그것들은 먼저 정리하는 습관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그런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시간 도둑을 잡아야 된다. 회의 같은 것도 특별하지 않은데 그렇죠. 하고 이런 것들은 시간 도둑이다. 이런 글을 쓰기는 했는데 홍수천 부칼럼니스트께서는 혹시 이런 거 잘하고 계세요? 단순화 초점화. 저도 잘 못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아무래도? 읽으면서 공감을 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궁금한 건 방법론이거든요. 네. 이론은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어떻게 이 전략이나 방법을 취해야 될지. 예, 많은 분들이 이 책의 설명을 들으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맞지 않는 이야기야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 진행자분께서도 처음에 공감이 잘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 책은 결국 현대사회에서 한 가지 일만 할 수 없는 게 또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네. 어떻게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전략들을 알려주는 책이에요. 예를 좀 들어서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바로 이제 도미노 전략이라고 하는 건데요. 네. 한꺼번에 모든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씩 순차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이것과 관련된 네. 한 가지 흥미로운 실험 결과가 책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 책의 저자가 총 262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각화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머릿속에 뭔가를 떠올리는 거죠. 이게 어떤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걸 조사했는데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 그룹의 학생들에게는 네가 원하는 결과를 한번 머릿속에 그려봐라. 네. 라고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생이라면 그 시험에서 A 학점을 받는 것. 이게 어떤 결과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다른 한 그룹에게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지금 네가 해야 되는 필요한 과정들을 한번 떠올려봐라. 그러니까 A 학점을 받고 싶다면 예. 그걸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지 과정들을 한번 떠올려봐라. 누가 더 그러면은 좋은 효과가 나타났어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헷갈려요. 분석을 해보니까 네. 과정을 시각화한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얻어냈다고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결과만을 그려본 학생들보다 먼저 공부를 시작하고 또 뭔가 다음에 뭘 할까 과정을 또 떠올려보고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씩 순차적으로 원하는 결과에까지 도달할 줄 아는 사람들이 훨씬 더 높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도미노예요? 그렇죠. 예. 하나를 넘어뜨리고 나서 그 다음 것이 자연스럽게 더 빨리 넘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여러 일을 펼치기보다는 내 앞에 지금 있는 이 일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나서 그 다음 일에 착수하고 네. 그렇게 순차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이 당신의 성공에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또 여기서 하나의 시장이 떠오르는데 네. 이런 전략을 짜주는 거예요. 이거 잘 안 되시면은 저한테 오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 네. 짜주는 시장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또 쓸데없는 생각을 한번 좀 해봤습니다. 책에 소개된 내용이 뭐 굉장히 단순한 메시지인데 정말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성공은 마치 도미노처럼 작동한다. 이 원리를 네. 깨우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위대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을 보면 늘 성공에 필요한 일의 순서들을 계획해 놓는다고
많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가장 알맞은 타이밍에 첫 번째 일을 제대로 끝내는 특징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 다음 일을 그 다음에 하는 겁니다. 예. 한번 넘어지기 시작하면 멈추지 않는 도미노처럼 하나의 성공 도미노를 넘어뜨림으로써 연속해서 도미노들이 넘어지게 되는 그 짜릿함을 맛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건데요. 네. 모든 성공을 결정지을 수 있는 첫 번째 도미노를 이 책은 원띵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네. 아무리 강렬한 햇빛이라고 하더라도 초점을 맞추기 전에는 절대로 종이 한 장 태울 수 없거든요. 이거는 책 안에 있는 표현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우리가 정말 초점화가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런 어떤 우리가 예전 했던 이 놀이잖아요. 이걸 통해서도 한 번쯤 깨달아 볼 수 있다라는 건데 이 책이 네. 우리에게 그러한 메시지를 선사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번 주말에는 한번 좀 계획을 다 정리를 해서 원싱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순철 북 칼럼니스트였습니다. Se voglio fare contento, Totò. Ora ti conto una cosa. 네, 영화관으로 공간 이동을 해볼까요? 영화 속에 있는 경제를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경제영화관. 경향신문의 박병률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영화예요? 네, 오랜만에 액션 영화 한 편 선정해봤는데요. 창 감독의 표적입니다. 지금 상영하고 있는 작품이고 네. 어제였던가요? 칸 국제영화제에서 출품돼가지고 또 상연이 되기도 했습니다. 창 감독이 이름이 창 감독이에요? 필명을 알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그 살인 누명을 쓰고 이제 총을 맞은 채 쫓기는 그 백여운이라는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한 레지던트가 응급실에 실려온 이 백여운을 치료를 해주는데요. 네. 레지던트의 아내가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납치를 당합니다. 범인은 레지던트에게 치료받고 있는 이 남자 뼈야 당신의 아내를 살려줄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결국 이 레지던트가 이제 납치범과 접촉을 하는데요. 하지만 이들을 쫓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정체는 누군지 모르고 또 이제 살인 혐의를 받는 백여원은 또 알고 봤더니 또 특수부대 출신이라서 네. 또 잘 잡히지도 않습니다. 드디어 이제 경찰도 이제 이들을 쫓기 시작하는데요. 영화 보시면 여기에 또 엄청난 반전이 있습니다. 요거는 직접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40대 액션. 네. 유승용 씨가 나오죠. 이거 한번 들어볼까요? 내가 직접 간다. 승합제신 들고. 도저히 안 보이죠? 희주야! 조용히 해. 지금부터 내 말 안 들으면 이 여자 죽는다. 도대체 원하는 게 뭡니까? 13번 환자 병원 밖으로 데리고 나와. 실패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면 뭔 말인지 알겠지? 여보세요? 뭐예요? 일시적인 쇼크 같아요. 이 정도요? 걸을 수 있겠어요? 같이 가야 돼요. 잠깐만요. 같이 가야 된다고. 제발. 방금 나간 남자 위치 좀 찾았어요. 7층은 인테리어 공사 중이라서 CCTV가 없어요. 이것만 들어서는 굉장히 더 수수께끼 갖고 미궁으로 빠져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인을 납치당한 레지던트가 있고 네. 그 레지던트가 치료하고 있는 남자를 데려다 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남자를 납치범 요구합니다. 예. 밖으로 빼내달라. 그래서 이 레지던트와 그 남자가 협업을 하는 건가요? 일단 나와서 가다 보니 이상 일이 꼬여가지고 두 사람이 같이 도망을 다니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경제 이야기를 뽑아오셨어요? 이 영화에 보면 이제 백여운 유승용 씨가 네. 열어낸 인물인데요. 이 백여운의 동생이 있습니다. 네. 영화를 보면 이 동생이 이제 그 심부름을 가게 되는데 가서 보니까 알고 봤더니 살인 현장입니다. 조직 폭력배들이 이 동생에게 살인죄를 더 씌우려고 하는데 백여운이 왜 우리 동생이 죽어야 되느냐? 예. 그러면서 이제 뒤를 캐다가 조폭을 만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내 동생을 택했느냐? 그랬더니 이제 조직폭력배의 답변이 호적 등본을 보니까 고아라서 형이 있는 줄 몰랐어요.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러면서 이제 배경은 이제 실제 몸통에 대한 복수를 결심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경제학자인 그 로널드 코스 교수에게 이런 조직 폭력배의 결정 혹은 경제학적으로 평가해 달라 이러면 거래 비용을 감안할 때 아주 합리적인 선택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이제 거래 비용에 대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거래 비용 설명해 주시죠. 네, 거래 비용이란 그 글자 그대로 일단 거래를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인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뭐 수수료 가장 먼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네. 근데 이거보다 개념이 조금 더 큽니다. 조직과 그리고 시장 같은 이런 어떤 제도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든 그 비용이 포함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어떤 뭐 조사와 정보를 얻는 데 든 비용, 그다음에 협상을 하고 결정을 하는 데 든 비용, 심지어 이제 단속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이행을 하는 데 든 비용까지도 경제학에서는 모두 포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물건을 제가 하나 사는데 그럼 이 물건 안에는 광고비도 있을 것이고요, 또 운송비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심지어 사회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 물건 판매를 허가해주는 관청의 임금비도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이제 이 물건이 정말로 불량한 게 없는가를 이제 감시하는 소비자 기구가 만들어지면서 생기는 그런 비용도 있을 겁니다. 이런 걸 다 합친 것을 경제학에서 이제 거래 비용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거래 비용은 어쨌든 최소화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죠. 100여 운의 동생을 택한 것은 여러 가지 그 뻗어 나가 있는 인맥도 다 차단할 수 있는 고아였기 때문에 그렇죠. 거래 비용이 적었다라는 그런 표현이군요. 그렇죠. 어떤 이제 조직 폭력배가 자신들이 원하는 어떤 이제 거래를 하기 위한 방법 중에서 이제 고아를 택하게 되면 고아가 어떤 억울하게 구속이 되더라도 자기들이 추가적으로 낼 돈이 적어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나쁜 놈들 하면서도 경제적으로는 잘했구만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되는 그런 거네요. 합리적인 선택이죠. 예. 그래서 제가 경제학을 가끔 좀 미워합니다. 근데 이 거래 비용 경제학 연구는 노벨상을 2번이나 탔다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1991년에는 로널드 코스가 받았고요. 2009년에는 윌리엄슨이 받았는데 이 거래 비용 경제학이 중요한 게 경제학에서는 이 전까지는 사실 기업에 대한 경제학적인 평가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기업이 왜 만들어질까? 그러니까 그전에는 뭐 이제 개인에 대한 평가만 있었는데요. 이 로널드 코스 교수가 내린 결론, 거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기업이 필요해졌다. 즉 어떤 이제 그 기획이라든가 구매, 판매 이런 것을 이제 각기 다른 조직으로 하게 되면 여기에 지급해야 될 이제 중복되는 비용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만약 이 각기의 기업들이 있다면 똑같은 이제 비용들이 뭐 인사라든가 총무이 많으니까 비용이 생길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런 것을 한 군데로 묶는다 이렇게 되면 중복되는 비용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점점 기업이 커진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 완화도 좀 이걸로 설명이 가능한가요? 그렇죠. 이게 규제가 많을수록 거래를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으니까 요 거래 비용을 빼줄 테니까 니네들 많이 이제 어떤 장사를 해봐라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 거래 비용 잘못 빼다 보면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더 큰 비용이 들 수가 있습니다. 약간의 거래 비용을 아끼려다가 오히려 나중에 봤더니 더 큰 거래 비용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걸 지금 다 목도를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래 비용은 무조건 줄이는 게 능사가 아니다. 그렇죠. 라는 교훈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오늘은 영화 표적에서 거래 비용을 한번 찾아서 배워봤습니다. 경향신문의 박병유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구의 미래는 슈퍼히어로가 지키고 가족의 행복은 쉐보레가 지켜줄게요. 쉐보레 러브 패밀리 페스티벌, 스파클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올란도 최대 3년 1.9% 할부, 차종에 따라 최대 100만 원 할인. 올해도 쉐보레만 믿으세요. 홈페이지 참조 5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에코로바의 산을 즐기는 새로운 생각. 따스한 햇살 속으로 배낭 하나 메고 미니멀 캠핑을 떠나보세요. 장비는 줄이고 자연을 배려하는 에코로바 미니멀 캠핑으로 당신의 산이 더 즐거워집니다. 에코로바와 함께 당신만의 산을 즐기세요. Hit your way, 에코로바. 채소 과일을 많이 먹자는 당연한 건강 상식. 하지만 80년 전엔 뉴트리라이트의 혁신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식물 영양소로 세상을 바꿔온 80년. 뉴트리라이트 더블 X에 담겨 있습니다. 80년 식물 영양소 전문가.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지구의 미래는 슈퍼히어로가 지키고 가족의 행복은 쉐보레가 지켜줄게요. 쉐보레 러브 패밀리 페스티벌, 스파클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올란도 최대 3년 1.9% 할부, 차종에 따라 최대 100만 원 할인. 올해도 쉐보레만 믿으세요. 홈페이지 참조 5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지금 휘선을 켜보세요.
그리고 크게 숨을 쉬어보세요. 차갑게 불어오는 빠르고 힘센 바람이 당신을 알래스카의 자연으로 데려다줍니다. 이 시원한 느낌 그대로 LG 휘센. 네, 경제 퀴즈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좋은 금융상품 소개해주겠다 이런 전화 많이 받으시죠? 근데 금융당국이 9월부터 수신을 거부한 의사를 밝힌 고객에게는 이런 영업전화를 하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이 서비스의 이름은 전화를 걸지 말라라는 뜻을 가진 영어입니다. 보기 1번 Do Not Call 서비스, 2번 모닝콜 서비스, 3번 콜렉트 콜 서비스. 정답 맞춰주시면은 저희가 경제신간과 뮤지컬 덕혜옹주 티켓을 보내드리는데요. 정답은 문자,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트위터 YTN_이코노미 웹사이트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 특별한 코너가 있죠. 오늘은 금요기획 대신에 화제의 경제인을 만나는 화제의 경제인물 포커스 시간입니다. 첫 시간인데요. 게임업계 대부. 제가 굉장히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남궁훈 게이밍재단 이사장과 3, 4부 함께하겠습니다. 내시 뉴스 듣고 돌아오겠습니다.